위원장이 답한다. 국문이답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국문이답 진행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이 질문 지금 바로 답변해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국문이답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소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국민들의 질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국민분들께 우리 원안위를 소개해드리고자 몇 가지 원안위 초성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 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성 퀴즈. 기읍, 시옷, 니은이에요. 네. 기읍, 시옷, 니은 뭘까요?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이건 저희들 업무와 관련돼서 아마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그 방사능 아닙니까?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짜란! 네. 오, 맞습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방사능이었어요. 너무 손쉽게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 업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용어니까요. 네, 좋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두 번째 퀴즈부터는 살짝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성 퀴즈입니다. 두 번째 초성 퀴즈는 비읍, 기역, 니을이거든요. 네. 뭘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뭘까요? 뭐 부끄럽 뭐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이건 아니겠죠. 네. 부클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힌트가 혹시 필요하실까요? 예, 힌트 필요합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힌트는 첫 번째 답의 단입니다. 아, 예. 네. 네. 뭘까요? 그럼 베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로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바로 맞춰주셨네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네, 베크렐입니다. 네. 방사능을 측정하는 국제 단위인데요. 이번에는 좀 괜찮으셨어요? 예, 뭐 힌트가 좋으시니까.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원안위 초성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글자예요. 이응, 지읒, 기역, 리을입니다. 네. 이응, 지읒, 기역, 리을. 뭘까요?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엄지가락. 엄지가락. 이것도 아니겠죠. 네, 아마 원안위와 관련된 키워드일 것 같은데 네, 원안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죠. 네. 혹시 안전관리 아닙니까? 안전관리?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정답이에요. 마지막 초성 퀴즈까지 무난하게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안전관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성 퀴즈도 이렇게 척척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질문들도 척척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직분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문이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국문이답 진행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항아리 3개 보이시죠?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질문의 키워드가 적힌 족자봉이 각각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키워드를 뽑으시면 해당 키워드의 질문을 제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어떤 항아리부터 열어볼까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럴까요? 그럼 과거 항아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항아리 속에는 과연 어떤 질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원안위의 과거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과거 항아리 볼 텐데요. 위원장님 질문 키워드가 담긴 족자봉 하나 펼쳐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주요 업무입니다. 네, 주요 업무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질문은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시기 그리고 주요 업무는 이란 질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시설, 그 방사선에 대한 안전 규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국가 방사능 방제 그리고 택배 확산 관련 업무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원전과 같이 원전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 운영 허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심사 또 정기 검사와 같은 안전성 평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의료나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서 쓰는 그 방사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또 등록, 신고, 점검과 같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방사선 작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는 그 국민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라돈 침대 사례와 같이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제 훈련, 또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또 IAEA의 사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 역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소관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국민께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위원장님 뽑아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10년간) 성과 뽑았습니다. 10년간 성과, 해당 키워드의 질문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10년간 성과 해당 키워드의 질문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 후 10년 주요 성과는? 이런 질문이네요. 네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전 중대 사고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대 사고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원전의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아주 심각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관리 전략이라든지 조직, 설비 등을 다 포함한 원전 사고관리 계획서를 사업주인 한수원이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원전 중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두 번째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정보 소통법은 극히 일부분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지역별로는 지금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신설을 했고요. 또 협의회 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권 등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어떤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중대 사고와 같은 큰 위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원활히가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 가공 제품으로부터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생활방사선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체 밀착형 제품의 방사능 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가공 제품의 유통 현황도 철저히 관리하고 아울러서 취급 사업자의 검사,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 침대와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 한층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사선 안전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해서 종사자 피폭 선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사선 이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요. 또 작업 종사자 안전 교육을 내실하고 또 포럼이나 캠페인과 같이 산업 현장에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사선 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원안위는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원안위는 다 계획이 있군요.
예, 방사선 비상 발생 시에 주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기존에는 단일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2단계 구역으로 세분화했고요. 또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국가 방사능 방지 체계를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훈련 주기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고 대응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정해져 있지만 또 안 뽑고 가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거 항아리의 마지막 적자본 이제 펼쳐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네, 주요 이슈입니다. 네, 바로 주요 이슈입니다. 주요 이슈를 뽑아주셨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 10년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주요 이슈가 있었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개선한 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6가지 이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위의 주요 사건을 한 가지씩 파고 파는 차트를 달리는 원안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고리 1호기 SBO 전원공급 중단 사건입니다. 2012년 2월에 고리 1호기에서 전기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지만 한수원은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 대책으로다 저희가 원전에서 문제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규제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또한 보고 은폐를 근절하고 한수원의 어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품질 서류 위조 사건입니다. 출범 1년 뒤에 원전에 설치되는 부품에 품질 서류가 위조한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어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설치된 부품을 위조했다고요? 진짜 아찔한 사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비 제보 창구인 옴부지만을 도입하고 또 부적합상 보고제도를 저희가 새롭게 신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품질 보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어떤 품질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고요.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경주 지진입니다. 네, 기억나요. 2016년이었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이 철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 9월에 경주시 남남서쪽 8에서 9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에 있던 월성 원전 1호기에서 4호기, 4호기가 수동 중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또한 원전 내진 성능 보강과 같이 대형 지진에 대한 국내 원전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근처 배수구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추적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의 한 시설에서 방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 시민들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다행히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은 됐습니다. 다만 대전 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현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지역 사무소를 신설해서 현장에서 감시 감독하는 활동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또 뭔가요? 네, 다섯 번째 사건은 아마 가연님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라돈 침대 사태입니다. 저 뉴스 헤드라인으로 많이 접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에 라돈 침대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해당 업체 제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라고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총 29종의 모델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 라돈 침대 사례를 계기로 생활방사선법이 그 개정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신착, 밀착 제품에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원료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가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사건이죠. 반도체 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고입니다. 2019년 8월 종사자 7명이 방사선을 사용해서 제품 결함을 검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안위는 동일 유사 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또 기기의 비정상적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했고, 또 사용 취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그 종사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과거 항아리 질문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과거를 들여다본 소감, 요즘 유행하는 5글자로 말하기 오자 토크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위원장님, 과거 항아리 지금 다 살펴봤는데 이 소감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꼭 5글자로 답해야 되는 겁니까? 네, 꼭 오자 토크예요. 어렵죠? 네, 과거는 선생. 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과거는 선생,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를 선생님 삼아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더 나은 원안위로 성장해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한 번쯤 다 가슴 철렁하고 궁금했을 그런 질문 같은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의 건설에서 운전, 보수, 그리고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단계에 맞는 안전성 심사 그리고 검사를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네요.